엽총으로 조카들을 쏘고 달아났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카 2명 중 1명은 숨졌는데 조상묘 이장을 둘러싼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의 시책에 대해 일본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시와의 교류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문민 대통령이었고 취임 후 첫 방문지도 호남이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동부권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대 남성이 조카 2명에게 엽총을 쏴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습니다. 조상묘 이장 문제로 인한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고흥의 한 시골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73살 박모 씨가 조카 2명에게 엽총을 쏜 겁니다. 총소리가 2발이 연속으로 나왔고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에 총상 입으신 분은 약간 움직이셨고 총에 맞은 56살 작은 조카는 숨졌고 69살 큰 조카는 크게 다쳤습니다. 박 씨는 조카들을 향해 잇따라 총을 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도주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범행 지점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슴 부위를 경조전해가지고 고흥을 벗어나려는 그 나들목에서 검문 검색 중에 조상묘 이장이 친척 간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묘 이장과 관련해 조카들이 욕설과 폭행한 것을 참지 못해 차량에 있던 총을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묘지를 옮겼는데 누가 묘지 옮기라 그랬냐고 발로 채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뺨을 때리기는 때렸지만은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였습니다. 30여 년 전 서울의 한 총포상업자에게 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를 구속한 경찰은 무허가 총기를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자연과 공존을 통해 생태 수도로 거듭난 순천의 시책이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인 이즈미시와의 교류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일본 생태계협회가 주관하고 일본 중앙부처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순천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변화가 화두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시 팽창을 막는 생태의 축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공생을 선택한 시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寸町湾という自然をそのまま残してですね行こう。しかもその真ん中にバッファゾーンを設けてで都市公園を置いてですねでそのバランスの取れた国づくり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市長さんの考え方は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으로 지난 1990년 후반 79마리였던 흑두루미 개체수가 올해 1200여 마리로 증가한 점도 부각됐습니다. 해마다 만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월동하면서 세계적인 월동지로 자리 잡고 있는 가고시마현 이즈미시도 양도시의 생태 연계 등을 기대했습니다. 今後ナベヅルがどんどん増え続けるのではないか。その増え続けるということは순천市がいかに自然を大切にしているか、そこの証明になると思います。 순천시도 국제 심포지엄 특별 강연을 통해 생태 브랜드를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그것을 순천의 생태 경제, 창조 경제로 이어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보다는 새로운 경제 가치인 순천만과 국가정원이 생태 경제화의 모델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 증액된 6,66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예산안은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 1,56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23억 원, 환경보호 분야 950억 원 등으로 일반 회계 4,767억 원, 특별 회계 1,9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민선 6기 국도비 팀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내년 국고 보조금도 1,7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7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만 동참한다면 순천대 의대 유치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정현과 함께하는 광장 토크에서 순천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 발의됐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순천 지역의 의대 설립은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법안을 발의한 자신의 지역구에 보건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가 설치돼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지방 순방지로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3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광주 항쟁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23일 동안 단식을 했었다며 그런 이유로 광주를 맨 처음 찾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을 순시할 때 광주를 먼저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오늘 실천에 옮겨서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대불공단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 공장 입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려 했던 계획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립 5.18 묘지가 조성됐지만 정작 김 전 대통령이 5.18 묘지를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 2007년, 퇴임한 지 9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잘된 국립묘소 같아요. 광주묘소가요. 그래서 아주 제가 큰 보람을 느끼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고 소식에 애도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향소마다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거목이 가셨어요. 그래서 직접 문상도 드리고 추모도 하고 추념도 하고 싶어서 전남 도청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축제성 행사 등을 자제하고 분향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애도 분위기를 오는 26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고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몸바쳐 투쟁해 오신 분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문민 대통령으로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순천시의회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이룩하신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도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전국의 2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1곳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남도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을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청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응급실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한 뒤 내년 8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지역 예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 좀 달라는 호남 지자체장의 호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화답하며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자리를 해주시고 저희 3개 시도지사들을 아침에 청해 주신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비 없이는 존치가 어려운 국제 수영대회를 집중 건의했고 위기에 처한 광주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 사업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 보성간 철도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등이 첫 삽이라도 뜨게 해달라며 여당에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님 예산 폭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지역 현안 예산을 끌어오기 힘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가 실제 지역 현안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전남 지역 목표 모금액은 79억 5천만 원이며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저희 여수문화방송 등 지역 방송사를 통해 성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일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여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이마트를 상대로 노조 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순천과 목포 지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관계자들이 노조원의 집을 찾아가거나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며 노조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이 같은 회사 측의 불법 행위로 최근 다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마트 측의 노조 탄압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온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광양 지역의 상가나 원룸 등을 돌아다니며 10번에 걸쳐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중고로 팔아온 혐의로 18살 임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중고 가전 매장 업주 27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였으며 이같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 노사는 최근 2015년도 임금 인상률 확정 등을 주요 의제로 한 교섭을 실시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3.8% 임금 인상에 전격 합의하고 방만 경영 재발 방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노사 분규 없이 올해까지 임금 협약을 타결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1호 지정에 맞춰 순천정원산업발전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조경수와 화훼 생산자 협의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순천정원산업발전협의회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정원산업발전협의회는 정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정원식물과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확보해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광양 지역 교육공무원의 60% 가까이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